온도 조절도 온도 조절이지만은 온수를 갖다가 주주주주 틀어놓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일러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일러, 요즘 진짜 제가 보일러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일러 온도 조절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자세히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제일 경제적으로 이 보일러를 틀 수 있는지 공부를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일러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현업에 계신 분들만큼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배웠는 부분 그리고 제가 공부했는 부분만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보일러 기본 원리 그리고 지켜야 하는 것. 보일러 기본 원리라고 하면은 이거를 학문적으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물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그 열기로 인해 가지고 방을 데우는 방식인데, 기본 원리를 이야기를 제가 했는 이유가 보일러를 킬 때는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온도 유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러의 기본 원리는 끓인다고 그랬죠. 온도를 높일 때 그 물을 끓일 때 가스 소비가 큽니다. 기름 소비나. 그렇기 때문에 온도의 갭 차이를 갖다가 크게 벌리지 않고 유지를 시키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에어컨 원리랑 비슷한데요. 에어컨도 그렇거든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맞출 때 그때 막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 소모가 커요. 그래서 최대한 온도의 갭 차이를 갖다가 많이 안 내는 게 에너지 소비가 덜 됩니다. 두 번째, 온돌 모드, 실내 모드. 이 온돌 모드하고 실내 모드가 있는데 둘 중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실내 모드로 했었습니다. 실내 모드로 23도로 기준으로 해서 풀로 돌렸어요. 외풍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온돌 모드로 바꿨습니다. 주택이나 아니면은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집에 외풍이 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온돌 모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온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방 바닥을 데우는 그 수온을 기준으로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안 가동되고 그거를 정하는 거거든요. 실내 모드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의 온도, 실온을 기준으로 보일러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내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에 창문을 혹시 열어놨다,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놨다, 그러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그 실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보일러 컨트롤러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참기운이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일러가 막 가동이 됩니다. 외풍이 심한 집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일러 컨트롤러가 온도 변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은 온돌 모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 계기판 확인.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자기 전에 계기판을 한번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기판을 한번 보고 두 번 체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거를 계속 기록은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제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계속 기록을 하고 확인을 하는데, 요번에는 실온 모드를 했다가 요번에는 온돌 모드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온돌 모드로 돌려 놓으시고 그냥 나 몰라라 모르겠다 이러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설정이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폭탄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온돌 모드를 해서 폭탄을 맞는다는 건 아니고, 설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직접 그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입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금 이번 달에는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체크해 가시면서 컨트롤러를 조정해 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적정 온도. 이 적정 온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 집의 보일러가 뭐냐 하면은
롯데보일러예요. 롯데보일러. 이 롯데보일러가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일러입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 롯데보일러 사용 방법 그 유튜브를 보면은 밑에 댓글에 다 욕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좀 애매한데, 이게 각자 집에서 쓰시는 보일러마다 이게 적정 온도가 좀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느 집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온돌 모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도를 하면은 우리 집은 되게 따뜻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롯데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50도로 맞춰 놓으면은 거의 뭐 안 틀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찹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요번에 60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일러마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겨울철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도에서 60도 사이를 추천한다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60도를 해놓고 살고 있는데 60도로 지금 실온을 확인을 해보면은 22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실온 기준으로. 제가 느낄 때의 이 온도는 22도에서 23도를 유지를 하면은 그냥 괜찮게 지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추위도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이 적정 온도를 찾을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온돌 모드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60도로 올려놓고, 그리고 5도씩, 추우면은 5도로 올리고 더우면은 5도를 내리고, 이런 방식으로 5도씩 조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갑자기 10도씩 확 조절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폭탄 맞는 겁니다. 특히 올릴 때 60도에서 너무 추워 이러면서 70도로 확 올려버리면은 보일러가 미친 듯이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폭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 모드 같은 경우에는 5도씩 올리는 게 아니고 1도씩 조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도씩 올리셔야 됩니다. 거기도 실온 모드도 5도씩 올렸다가는 폭탄 맞는 겁니다. 다섯 번째, 타이머 외출 기능. 이 타이머 외출 기능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능입니다. 롯데보일러를 또 한 가지를 또 욕을 하자면은 이 타이머하고 외출 기능이 똑같은 기능이에요. 미친놈들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 기능 따로 외출 기능 따로로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타이머하고 슬러시 외출 이렇게 돼 있어요. 미친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출 모드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외출 모드를 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외출 모드를 많이 쓰면은 그냥 가스비 폭탄의 주범입니다. 외출 기능이. 외출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외출 기능이 아니고 이게 동파 방지 기능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헷갈리게. 말 그대로 그겁니다. 외출 기능은 진짜 최소한으로 보일러를 돌리는 거예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아예 안 돌려버리면 얼어가지고 이게 보일러가 고장이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로 보일러를 돌리는 기능인데, 장기간 여행을 가신다. 그때 외출 기능 돌려놓고 가시면은 완전 그냥 겨울 왕국 됩니다, 집이. 그래서 외출 기능은 되도록이면은 저는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장기간 어디 가실 때는 만약에 내가 집에 평소에 60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5에서 10도 정도 온도를 낮춰놓고 그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예약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60도에 3시간 타이머를 걸어놨다. 그러면은 보일러가 3시간마다 20분씩 돌아가는 겁니다. 롯데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 돌아가는데, 다른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30분씩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일러 회사마다 틀린데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시간을 설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시간마다 20분에서 30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3시간으로 타이머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3시간마다 20분씩 보일러가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니까 방이 냉골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온도를 낮게 잡아서 금방 식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3시간보다 저는 2시간이 나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 3시간마다 돌리면은 온돌 모드 기준으로 했을 때 수온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많이 내려갔을 때 다시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내가 설정했는 그 온도까지 올리려 그러면은 에너지 소모가 크겠죠. 좀 덜 쉽게 해서 온도를 올리는 게 에너지 소모가 적게 된다고 판단을 해서 2시간마다 돌리는 걸로 바꿨습니다. 도시가스 계기판을 보면서 자꾸 이게 조정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니까 요 정도 나왔네, 이렇게 하니까 요 정도 나왔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가시면서 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번째, 나는 이렇게 한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에 실내 모드로 했습니다. 실내 모드로 하다가 온돌 모드로 바꿨는데, 실내 모드를 했을 때는 23도로 맞추고 타이머 같은 거 안 맞췄습니다. 그냥 풀로 돌려가지고 23평 기준 11만 얼마가 나왔어요. 지난달 11만 5천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절약을 해보자 싶어서 온돌 모드로 바꿨습니다. 좀 외풍이 좀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 바꿨는데,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60도로 설정을 하고 타이머를 2시간으로 맞췄습니다. 2시간마다 20분이 돌겠죠.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계기판을 확인해 보니까 올라가는 그 속도가 좀 생각보다 느리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한 달 동안에 나오는 금액은 얼마 정도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보일러를 가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스비 그리고 기름값을 많이 잡아먹는 주범 중에 한 개가, 난방도 난방이지만 난방보다는 뭐냐, 온수입니다. 온수가 많이 잡아먹어요. 온수가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물을 확 끓여야 되기 때문에 가스비 기름값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수를 갖다가 설정을 하실 때도 이것도 보일러마다 틀린데 저중고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데가 있고, 이게 온수 온도로 조절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온수 온도로 조절을 했는데, 저중고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로 사용하지 마시고 중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샤워를 해 가면서 이 정도는 너무 낭비적으로 너무 뜨거운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조금 낮추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온수 온도를 갖다 뭐 50도로 쓴다, 뭐 45도로 쓴다, 뭐 40도로 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몸에까지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추운데 이러면 더 높여주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좀 더운데 이 정도는 낭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낮춰주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도 조절도 온도 조절이지만은 온수를 갖다가 주주주주 틀어놓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물값도 많이 나가겠지만은 보일러 기름값, 가스비 감당 안 되겠죠. 오늘은 보일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겨울에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난방비가 아닐까 싶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난방비.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입에 뭐 들어가고 이런 식비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난방비 무지 아깝습니다. 전부 다 뭐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셔가지고 이번 겨울 아끼면서 난방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